안녕하세요. BCT 강사 야수지입니다. 이제 저희가 독해 듣기부터 듣기 1, 2, 3분, 3부분, 그 다음에 독해 1, 2, 3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푸실지에 대한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었는데요. 이제는 이제 듣기와 독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듣기 3부분, 그 다음에 독해 2부분에 많이 유출되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동의어들을 살펴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정리는 하지만 굉장히 동의어도 그렇고 패턴들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지금 PPT상에서 보여지는 요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찝어서 설명이 되시니까요. 반드시 교재 보시면서 충분히 시간 갖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찮으면서도 짜증나는 부분이 들었을 때 단어와 A, B, C, D에서 고르는 단어가 동의어로 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동의어가 가령 광고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TV 광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얘가 광고는 말 그대로 뭐죠?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라는 표현이죠.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슈엔촨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서로 호환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단어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아, 얘네 둘이 충분히 다이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. 충분히 다이어라든지 동의어 정리된 거 보시면서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이제 한번 그러면 동의어들, 패턴들 뭐 있는지 한번 듣기 3부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우리 듣기 1부분, 2부분에서도 참 많이 나와요. 오히려 3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이 공항 비행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한번 1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. 토어윈行李收费. 자, 요 단어. 자, 토어윈이라고 했을 때 동의어 우리 뭐 있을 수 있죠? 윈수, 운송이죠. 그래서 문제에서는 토어윈이 나오지만 지문에서는 ABCD에서는 윈수 페이용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토어윈 페이용이나 윈수 페이용이나 충분히 같다라고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토어윈 짐을 붙이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표현들 뭐 있을까요? 꽁진, 그쵸, 킬로그램. 어느 정도 킬로그램 이내는 무료다,免费라는 거.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을 거고요. 혹은 우리 계산하는 거. 매 몇 킬로마다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 매일 어쩌고저쩌고 꽁진, 콰이나 위엔 해서 얼마입니다 라는 식으로 돈 계산까지는 잘 안 나와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지문에 1kg당 금액은 그대로 쓰시는 거.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. 그 다음 제가 그때 문제에선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행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을 해서 울리는 방송들 있잖아요. 혹은 공항에서 울리는 방송들이 있어요.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리커, 청커. 리커는 여행객이잖아요. 청커는 탑승객인데 둘 다 방송, 공항에서 나오는 방송에서는 충분히 왔다 갔다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비행기 방송 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떵지, 보딩, 우리 보딩 타임이라고 하고 탑승이라고 하죠. 자, 요럴 때 이거를 지금 보딩 수속을 하고 있다.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떵지자 잘못 썼네요. 그 비행기 기자예요. 자, 떵지 쇼쉬라고 해갖고 수속, 이 보딩 수속을 밟다. 우리나라는 뭐 처리하다라기보단 밟다라고 하잖아요. 빨리는 실제로 업무나 이런 걸 처리하다라고 쓰는데 요 수속하고 묶여지면 특히나 비행기 수속하고 묶여지면 수속을 밟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떵지코. 자, 요거 떵지코는 이제 땡땡땡 하 떵지코 상지 상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몇 번 게이트에서 탑승 게이트에서 탑승하세요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延迟이란 단어로 해서 연착되다, 뭔가 지연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얘 비행기가 연착되다라는 건 완디엔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십니다. 자,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.
자, 이번에는 여행 관련이 비행기나 이런 데 말고도 내가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가장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여행 경비, 旅游费用이 있다면 旅游费, 旅途经费, 经费는 경비죠. 얘네들이 다 동료로 쓰실 수 있어요. 자, 旅途 여정이죠. 旅程 자, 行程이죠. 자, 行程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항로, 여정, 여행 내가 짜놓은 루트 같은 거 얘기할 때 정자가 주로 붙어요. 그래서 루트지만 요렇게 단어로 충분히 동의어로 쓰실 수 있으세요. 자, 그 다음. 자, 그러면 비행기 관련 표현. 내가 이게 비행기에서 나오는 얘기구나. 이걸 어떻게 할까? 자, 처음에 안내 방송 나올 때 어떻게 시작하죠? 各位乘客们,各位旅客们 이렇게 시작해서 자, 승객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에 할 수 있으니 아, 기내 방송이구나. 비행기 방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착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요 출발지 飞往 도착지 그 다음 항공편 나오고 次航班 요 패턴으로 주로 나오실 건데요. 가령 去北京飞往首尔的 CA 312次航班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탑승 게이트에서 이제 안내하죠. 자, 开始登机. 자, 이제 보딩 시작됐습니다. 탑승 시작하셨습니다. 提前准备好. 자,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뭐랑 또 같이 나올 수 있냐면 게이트 바뀌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各位乘客们 하면서 얘기하겠죠. 여기 登机口转换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다. 그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 번째 총 2호 登机口上飞机 1번 탑승구 게이트에서 비행기 보딩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죠. 祝你旅途愉快. 자, 그래서 여행 패턴은 요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번에 이직 구직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독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듣기에서도 계속 나와요. 자, 이직이란 표현에는 找工作 근데 이게 결국엔 구직이잖아요. 求职이란 단어랑 같이 쓸 수 있고 换工作는 바꾸다잖아요. 转职 이 질이 직업하고 관련된 단어니까 요거는 직업을 바꾸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직장이란 단어를 지금까지 工作나 公司 요렇게만 아셨던 분들은 좀 여러 가지 단어를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. 단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는 가끔 부서랑 같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. 직장이란 뜻도 되고 부서, 단위 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장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여요. 그 다음에 工作单位, 职场, 직장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서 쓰거든요. 그럼 요거는 직업, 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라인은 직업하고 관련된 단어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招聘广, 招聘이라는 거는 이거 구인 구직할 때 쓰는 거죠. 구인. 그러면 사람을 구인하는 거니까 뭐랑 같이 쓰일까요? 런으로 들을 수 있어요. 招人. 자, 그러면 구인 구직 광고라고 하면은 우리 광가오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꽁가오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启示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. 앞에만 바뀌는 거예요. 招聘广告, 招人广告, 招聘公告, 招人公告, 招聘启示, 招人启示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 학력 얘기할 때 우리 뭘 알아야 되죠? 자, 우리나라에서도 본과생이라고 얘기하듯이 중국에서는 대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본과생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. 빈도수적으로. 하지만 둘 다 같은 뜻이라는 거. 본과생이나 대학생이나 같다는 거. 혹은 이제 구인할 때 학력 조건 중에 연구생, 즉 석사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때 연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硕士이라고 쓰기도 하고. 그 다음에 월급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빈도수를 찾자면 꽁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쇼루. 사실 얘네 중에는 비등비등해서 둘 다 알아두시되 이제 위에 신이란 단어, 요 신자가
급여와 관련된 단어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월급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번엔 회사. 회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놓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볼게요. 본사. 파견 가거나 할 때 혹은 본사에서 어쩌어쩌한 뭐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본이잖아요. 본사. 그 다음에 종. 이거 책임 매니저 할 때 종经理 사장님 뭐 이런 표현 쓸 때 종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총괄하다라는 표현에 약간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본공스 종공스는 본사를 얘기하고요. 자, 요 밑에 본사 밑에 지사들이 있죠. 그러면 분할된 거죠. 본사에서 나와서 분할됐기 때문에 펀. 혹은 본사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 아들이죠. 그래서 즈공스 요렇게 쓰고요. 간혹 이 띠엔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가게들, 프랜차이즈, 본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프랜차이즈로 돼서 다른데 본점 있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펀디엔을 써요. 공스라고는 좀 다르죠. 그 다음에 업계, 두 단어. 저거 싱 아니죠? 항예죠. 항예, 링위, 이거는 영역이라는 뜻인데 어떤 업계 분야 같은 거 쓸 때 링위라고 쓰고요. 업계 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에자를 씁니다. 이에네. 요 단어를 많이 써요.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항목이라는 프로젝트는 항목이라 해서 뭐 이렇게 뭐 계획서 같은 거 쓰면 항목 1, 2, 3, 4 요렇게 쓰는 경우에 항목도 되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 바이 건의 프로젝트들을 나타낼 때도 샹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. 자, 직원을 나타내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엔공, 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. 자, 두안뚜이는 단체예요. 단체인데 얘가 회사에서 소속이 되면 팀,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팀에 대한 단어를 두안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 자, 이번에는 업무에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듣기 일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자, 어떤 게 있냐면 베이신. 자, 이거 외워주셔야 되죠? 베이신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. 뭐 훈련, 쉰리엔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. 그 다음 두 번째 거. 자, 이 직원을 어디로 보내다라고 할 때 송 따오도 쓰지만 파이 따오도 돼요. 근데 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 파견 근무라는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지사라든지 이런 데로 보낸다라는 표현을 쓸 때 파이를 쓸 수도 있지만 송도 누구를 보낸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 같이 쓸 수 있어요. 자, 송따오 팬공스라고 하게 되면 자, 그쵸? 지사에 파견 보내다. 지사에 이 직원을 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죠. 그 다음에 계약하다. 치엔딩 허통协议 계약서라든지 협의 이런 거를 계약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치엔딩이 요런 단어도 있지만 요거 치엔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. 계약서에 서명하다. 그래서 예문으로 위 이자 하이완 공스 치엔딩러 해외 회사랑 계약했다. 요렇게 단어들이 들어있어요. 요런 것들은 자주 눈에 보여지는 단어들이니까 조금 한 번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. 이번에는 제조 생산 라인 좀 볼게요. 자, 일단은 잔핀과 쌍핀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. 둘 다 제품 혹은 상품이라는 표현으로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잔핀은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서 제조를 통해서 나온 생산품을 얘기를 하고요. 쌍핀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가리켜요. 그러니 회사랑 관련된 단어에서는 쌍핀보다는 잔핀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. 그 다음에 공업 제품의 생산의 과정, 생산에서의 공정과 과정은 리오청이라든지 꾸어청까지는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생산 과정을 생산 꾸어청, 생산 리오청 요렇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. 얘네들요. 혹은 어떤 생산 라인 공정에 따라 개발하다라는 표현은 안저오는 뭐뭐에 따라서죠.
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 개발한다. 그 다음에 샘플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샘플은 양벌, 양핀. 그래서 샘플을 만들다. 이런 거 쓸 때 쯔저라는 단어를 써서 샘플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생산하다, 생산, 쯔저 두 개가 같아요. 절대 찬성이란 단어로 쓰시면 안 되죠. 찬성은 뭔가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다라는 뜻과는 별개예요. 그래서 절대로 헷갈려서 외우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이라든지 혹은 대리상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징샤오상, 따이리상, 따이리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간혹 독해나 이런 데서는 징샤오도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요. 요거 납품하다도 굉장히 단어가 많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납품이라는 건 물건을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선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. 제품 생산 라인에서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일단 찌아오는 뭔가를 건네주다죠. 그러니까 호화는 물건인가 물건을 건네주는 거 납품하다. 물건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죠. 납품하다. 그래서 예로 알시 찌아호 제대로 된 시간에 납품하다. 시간 지켜서. 그래서 예를 들어 찌아호를 지야달러. 자, 제품 납품해야 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. 곧 도착합니다. 곧 그 시간이 됩니다. 혹은 8월 15일 납품. 요렇게.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많이 쓰여지실 거예요. 자, 주문서 같은 경우는 이 딴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건네는 문서의 서류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떨 때 많이 쓰냐? 빠오지어단 단가표. 그 표 쓴다고 뼈 쓰지 않아요. 단가. 그 다음에 띵단 주문서죠. 그 다음에 띵호단 물건을 주문한 서류. 해서 요 딴자가 나오신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자, 마케팅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.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장 키포인트들에 나오는 단어들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. 일단 이 샤오 요거가 되면 매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. 판매, 매출, 세일즈 혹은 마케팅 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데 잉샤오 영업하다죠. 근데 얘가 두 개 합치면 마케팅. 샤오쇼는 판매죠.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가 우리나라는 크게 구분되지 않아요. 마케팅부라고 하면 주로 세일즈부도 많이 연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같이 마케팅부라고 얘기를 합니다. 혹은 부서로 얘기를 하면 실장부도 마케팅 부서라고 가끔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잉샤오부, 샤오쇼부, 실장부 이렇게. 온라인 마케팅. 자, 온라인이라는 건 잉샤오는 그대로 두고 앞에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왕로로 쓸지 호리왕으로 쓸지의 차이인데 둘 다 똑같아요.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고객. 자,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고객은 어쨌든 내가 바이어라는 역할을 쓸 수도 있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가게 고객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꾸커나 크호나 이런 거는 약간 좀 편안하게 쓰시는 그런 고객이란 표현이라면 요거 소비자도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. 근데 꼬마이저나 약간 꾸커 요 정도는 약간 바이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좀 많이 쓰여요. 근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고객, 내 거를 사야 되는 뭔가 소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표현 쓸 때는 요 네 가지 정도 다 같이 쓰시면 되고 판로죠. 자, 루는 판로예요. 길이죠. 마케팅할 판매가 될 길을 넓히다 라는 표현으로 나칼시얼로 카이토시얼로 이건 개척하다 열다. 자, 그 다음 프로모션 추셔 요거 많이 쓰는 단어예요. 추셔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하다죠. 근데 요거를 이제 프로모션으로 쓸 수 있고요. 혹은 토이셔라는 단어도 프로모션 활동. 왜 길거리나 이런 데는 저희 프로모션 합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크게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. 판매 잘 되게 그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. 매출은 셔쇼 당연히 들어가죠. 쇼호 물건 판매하는 거니까 이거 당연하죠. 영업액, 인리의 의어도 마케팅, 매출액이라고 포함될 수 있어요. 자, 독해 라인
듣기 라인도 그렇고 사실 이게 꼭 하나의 듣기 파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. 독해에서도 이 단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미리미리 외워두시면 좋아요. IT는 단어가 많은 편인데 최근에 이슈됐을 수 있는,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차이니스 테스트다 보니까 비즈니스에서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의 단어는 그때그때마다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. 근데 그 중에 올해 예를 들어 최근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있는 단어들은 조금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두시는 게 독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자, 보실게요. 자, 이커머스 굉장히 많이, 특히 광고라든지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단어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. 자, 이커머스는 말 그대로 정자 비즈니스, 온라인 비즈니스라잖아요.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띠엔즈상우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자, 혹시 쇼핑몰 관련되신 분들은 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콰징이라고요. 이거 진짜 많이 써요. 이거 그냥 한국 사람들 콰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거는 말 그대로 직구, 역직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국에서, 여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내보내고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의 표현들. 온라인몰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와요. 그 다음,直播,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단어죠. 네이버 홈쇼핑, 네이버 쇼핑에서도 보면 라이브 방송 진행하잖아요. 直播는 라이브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. 중국에서는 왕홍 直播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. 왕홍은 연예인은 아니에요. 인플루언서들, 주로 유튜버들, 그 다음에 뭐 SNS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, 인플루언서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, 마케팅 할 때 이 단어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. 왕홍 直播. 요거는 요즘 IT에서 뜨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에서 최근 신용카드 이후로 나온 거 뭐 있죠? 모바일 결제죠. 이동支付. 근데 이 중국어 이 BCT의 특징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걔가 명사화된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. 가령 웨이신 支付, 위챗페이, 支付宝, 알리페이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명사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. 빙타이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直播 빙타이 플랫폼, 라이브 플랫폼 같은 경우 쓸 때 IT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. 그 다음, 자, 경제. 이제 그 중간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단어는 표를 보시면서 암기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경제 파트거든요. 경제 파트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.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경제 파트는 약간 통으로 외워주세요. 어떻게 나오냐면 销售量이잖아요.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增加가 붙는데 대폭 증가했다는 大幅가 붙어요. 그 다음 요거가 보면 减少가 되면 감소했다가 되겠죠. 양이. 그 다음에 정반, 동비, 下降, 增长. 下降과 增长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산하는 그런 생산비가 비교해서 하락했다, 올라갔다. 그 다음에 이해지는 이 단어는요. 업적이라고 한국어로 보이잖아요. 업적이 아니고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떨 때 많이 나오면 그런 영업 실적 혹은 마케팅 실적 이런 거 쓸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快速增长 이런 식으로 실적이 굉장히 증가했다.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호전되는 거, 경기 흐름 같은 거 호전되는 거, 经济回升, 经济恢复 요 단어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듣기 파트 여러 가지 3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의어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. 요거 말고도 유의어는 굉장히 많으니까 유의어만 잘 외우셔도 듣기 하실 때 이 단어에서 이 단어를 매치했어야지 하시면서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. 이 단어들은 그냥 단지 듣기뿐만은 아니고 독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시니까요. 어떤 시험이건 반드시 어떤 파트에 더 나오고 어떤 파트에 덜 나오고 하는 건 없어요. 이 단어들이 결국엔 독해에서도 연결되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듣기 3부분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